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5월 20일 토요경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홍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5월 3주차 경마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네. 토요일은 기복마 편성이 대다수라 네. 곳곳에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일요일은 또 인기마 접종 구도가 많아요. 네. 인기마 중에서 충마 잘 골라서 정확하게 때린다면 또 일요일은 상당히 재미있는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박수홍 의원 성적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승부경주 웬만큼 적중했고요. 일단은 기본은 다 하고 왔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임팩트 있는 예상도 네. 간혹 전해드렸고, 뭐 적재적소에서 적중이 나오면서 소정의 성과를 얻었던 경마 주간이었습니다만은 또 아쉬운 대목이 많았어요. 네, 아쉬운 게 좀 많았습니다. 경마라는 게 또 끝나고 보면은 아쉬워요. 네. 또 경마처럼 쉬운 게 없어. 끝나고 매번 끝나고 복귀하다 보면은 다 맞췄어요. 이거를 왜 못 맞췄을까 이 생각에. 경마장에 있는 사람들 경마 끝나면요 다 맞췄어요. 네. 근데 시작 전에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경마가 아닌가 합니다. 네. 또 제가 토요일 방송 시작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요즘 뭐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 이제 제주 경마 결과를 보면서 제주 경마가 적폐가 아닐까. 야리조가 요즘 너무 심해요. 예전에는 제주 같은 경우가 공부를 좀 하고요, 분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배당을 떠나서 이제 낮은 배당이라도 확신을 갖고 때릴 수 있는 경주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장난질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특히 한마방에서 2마리 꺼내놓고요, 인기 1위는 무너지는데 인기 꼴등이 뛰쳐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기 1등 팔리는데 인기 꼴등말을 추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요새 또 상시 심의도 많이 예. 했더라고요, 지금. 근거가 없어요. 네. 겐또로 까야 되는데 겐또로 또 경마하려면은 로또 하지 왜 경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주 경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주 경마 결과가 나온다면은 제주 쪽도 경마 팬들한테 외면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제가 이렇게 경고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승부경주 예고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홍 의원이 5경주하고 9경주를 준비하셨고, 나대찬이가 7경주하고 10경주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1경주는 뭐 강축은 서 있네요. 6번 그렇죠. 뉴 파트너죠. 네. 데뷔 전에 비록 2차에 만족을 했습니다만은 선두권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고, 네. 전보다는 편성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혜성 기수가 특별하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6번 뉴 파트너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후차권에 어떤 애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안쪽에 2번마 스마트 지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 김철호 기수가 기승했는데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이번에 조규 강도를 올렸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기대고 외측으로 사행하는 말들을 잘 컨트롤하는 기수이고, 또 안쪽 게이트 맞은 만큼 6번의 파트너 주력 막건이 되겠습니다. 검령하고 병합하는데 잘 따라가면서 이전보다는 신장된 걸음을 보여주었고, 발주 연습도 2번이나 했어요. 네. 스타트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쪽 게이트에서 2번이 선입, 네. 자리 선점만 해준다면 6번 뉴 파트너의 후착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셔야겠고요. 네. 8번 좋은 나들이는 마체가 매수한 단점이 있는데 부담량도 늘어났고, 네. 또 마무리 조교가 없었어요. 네. 이번에는 아닌 것 같고, 10번 와와 여장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착승권에서 계속 맴돌고는 있는데 딱히 보강된 걸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대는 애가 이동국이죠. 네, 그렇죠. 5번 허니너씨가 데뷔전 치르는 신마인데 연습 주행을 2번이나 시행을 하면서 걸음을 계속해서 늘렸던 모습이고, 자, 목요일날 스포츠 탄력감도 신마답지 않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5번 허니러시 쪽에서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경기는 6번 중심으로 해서요. 인기마 중에선 2번 스마트 치프, 배당마 중에선 5번 허니러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기복마 편성입니다. 네. 어떤 애가 좋아 보여요? 일단은 이번 경주가 뭐 1300m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하는 말을 보고 싶습니다. 10번마 빛나는 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임력이 되는 말인데 스타트 때부터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윤태혁 기수가 분명히 더욱더 좀 앞선에 전개할 수 있었던 말이었는데 그냥 초반부터 느슨한 전개를 했고 라스트에 걸음을 재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면 하필입니다. 발주 연습도 했고요. 이번 경주가 뭐 1300m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말, 추임력이 좋은 10번마 빛나는 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임마임에도 불구하고 조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현장에서 바람머리를 했던 녀석인데 네. 아무래도 빠른 페이스에서 늑발동 3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1300m 거리가 대폭 늘어났고요. 선두권은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10번 빛나는 꿈에게 입상의 기회가 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8번 미스 평천도 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얘도 이제 이철경이 33조가 한번 때려먹고 한 타임 쉬우면서 이번 주에는 또 매경주 강하게 밀어붙일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번 주는 33조 서인성 마방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8번 미스 평촌이 될 것 같고 3번 바리메 캠프는 액면은 이제 기복 없이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거리가 1300m 늘어난 상황이라 요거는 이제 팔리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내염, 골막염,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조교강도를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3번 바리메 캠프는 찝찝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돌아온 유승환 기수의 7번 스페셜 빅시가 지난번에 이제 1200m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네. 편성 자체는 전보다는 약해진 감이 있기 때문에 7번 스페셜 빅시까지 배팅권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10번 빛나는 꿈 얘 한 번 더 밀어보자고요. 네. 10번을 놓고 7번, 8번 쪽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번 슈퍼트릭이 드디어 입상이 가능한 편성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는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이제 참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고 1번 게이트 인코스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재철이가 뭐 중위권 심한배 이후에 직선에서 걸음을 쏟아낸다면은 이번에는 입상에 유력시되는 충막감이 아닌가 합니다. 네. 1번 슈퍼트릭을 충마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후차권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네. 우리 박수영 의원은 어떤 애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9번마 슈퍼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라드렸던 말입니다. 이런 조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페로비치가 다시 한번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경주까지 관리사디 조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내측으로 외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보강했고 근성까지 끌어올리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300m의 경주였기 때문에 모래에 적응했냐가 중요한데 모래에 충분히 적응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슈퍼 시리즈가 되겠어요. 네. 1번 슈퍼트릭, 9번 슈퍼플라이, 페로비치, 송재철. 아마도 뭐 최저 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은 그렇죠. 높은데 아마 네.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뭐 점 배당으로 팔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서너 배 정도 나온다면은 뭐 공략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4번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게 전혀 없어요. 네. 5번 이대로는 지난번에 깜짝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만은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 보강된 걸음이 없고 7번 초원 비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m 늘어난 거리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6번 윈드파워는 이제 유승환 기수인데요. 그 4조의 제국의 후예와 병합할 때 걸음 자체가 늘어났고 얘도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준비는 잘 해놨어요. 네. 1300m 지난번에 뛰어본 놈이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6번 윈드파워 정도만 후차권 방어막권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4경주는 최단 거리 4등급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네. 지금 거리 내려왔죠. 2번 정황킨더 네, 지난번 1200m. 1200m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2착에 들어갔던 모습인데 네. 이번에도 뭐 MRB상이라든지 뭐 친친짠, 뭐 델타K 이런 애들이 제법 빨라요. 그래서 뭐 선행을 나서기보다는 뭐 안쪽 게이트에서 김혜성 기수가 코스 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해준다면은 1000m에서는 또 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2번 정황킹덤이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네. 후차권에서 우리 박수영 의원이 한 2마리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11번 해성여왕도 지난번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베로비치 기수가 6월 둘째 주까지 기승을 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면허를 받고 8월 중에 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김용근 기수도 없고 또 문세영 기수도 없고 무조건 이번 주는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입니다. 또 빠른 말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두 번 경주에서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불뜰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1번만 해성여왕도 이번 경주 봐야 되고요. 3번만 칭칭짠도 지난번에 의외로 앞선에 11번 게이트 붙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끈기 있게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축으로 3번과 11번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3월 18일 날 동반 입상을 했어요. 네. 친친전하고 해성여왕. 네. 그 당시 이제 무한도마, 금케라 이런 애들이 이제 3, 4착을 했던 전력들인데 10번 무한도마는 이하나 기술이 교체가 되면서 부담 중량까지 4.5kg가 늘어난 상황이라 네. 연속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5번 쿤케라 같은 경우에도 초반 순발력, 대하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를 소화해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11번 해성여왕하고 3번 친친짠 두 마리가 남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아무래도 뭐 능력상 앞서 네. 있는 기수임에 틀림이 없고 네. 이번 주는 페로비치 기수를 주목을 해보자. 네. 2번 11번에 때리시고 2번 3번에 받치시면 되겠네요. 네. 7번 델타케는 어때요? 일단 얘도 뭐 선행을 가야 되는 편성인데 안쪽 바깥쪽으로 빠른 말들이 있어서 중속 때문에 좀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5경주는 우리 박수홍현이 준비한 토요일 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혼합 4등급 1000m 경주인데요. 네. 어떻게 공략하실 겁니까? 네, 이번 경기도 뭐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배당방으로 보면 5번마 꿈케라, 10번마 리치 여장군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초반부터 느슨한 전기를 하면서 꾹 잡고 이 중기권에 있었고 라스트 걸음도 재고 올라오는 걸음이 너무나 좋았단 말입니다. 이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에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이번 편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빠른 말들이 완전 초반과 중속이 빠른 말들이 있을 때는 앞선의 경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축은 중위권에서 힘 한 배하고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을 축으로 잡아놓고 역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가는 말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경주인데 네. 최단거리 1000m라 할지라도 선두권이 북적거리는 가운데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무너질 소지가 다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중후미권에서 심한 배 이후에 막판 역전을 모색할 배당만 한 마리 놓고 역으로 한번 때려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6경주는 5등급 1300m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하얀민들레, 6번 서울볼트 두 마리가 뭐 강력한 인기 2강구도를 형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번 하얀민들레나 6번 서울볼트 뭐 선두력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자칫 경합도 예측이 됩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마리 모두 이제 선임 능력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2가 뭐 안쪽에서 선행을 가면 페로비치 기수가 따라갈 것이고 6이 또 스타트 잘 받아서 선행을 간다면은 이현종이가 또 내측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선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3번 스페이스타는 지난번에 이제 막판 날라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선두권이 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팔리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베트타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서울볼트에 3마 신차 깨졌는데 이번에도 그 격차를 줄이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다 정리하시죠. 네, 6경주는 네. 제가 정리할게요. 네. 10번 배트 슈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곽 불리한 점이 있고요. 네. 오히려 9번 땡스빈이 지난번에 1000m 빠른 페이스에서 운정균이가 초반 진로 확보를 못했고 직선에서 진로까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얘도 이제 꾸준히 전력이 보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의외로 외곽 게이트에서 김동수 기수가 선이 붙여버린다면은 요게 묻어 들어오면서 배당 터뜨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6경주는요. 6번, 2번 인기마 두 마리의 강세를 인정을 하면서 배당권에서 9번 땡스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7경주는요. 나대찬이가 준비한 네.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력 미지의 시네마 필들도 몇 마리 보이고요. 기복마 혼전구도 속에서 네.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오고 있는 배당마도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7경주는 이제 편성상 기본적인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이고 나대찬이는 뭐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에 초점을 맞추면서 배팅 강도를 자신있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준비 잘하고 나오는 노림수 축막감은 확실하게 서 있는 상황이고요. 후차권에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복병마 위주로 최대한 압축해서 좋은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는 5등급 1700m 역시나 기복마 편성입니다. 네, 완전 기복마 같아요. 4변 특별스타가 이제 거리 첫 출전이고 부담량도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당하게 인기 1위 팔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는요 안쪽에 있는 이번 컴플리트 위너가 선행 가면 재밌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편성 자체가 워낙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량이 대폭 올라가고 따라가는 연결을 할 수 있는 4번 특별스타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컴플리트 위너 김동수 놓고 그냥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컴플리트 위너를 세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박수홍 형은 어떠세요? 일단은 흐름이 좀 빠른 흐르지만 전 배당권에서 10번마 프린캡스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 좀 많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 3등급 카온이란 병합 쪽이라는데 상당히 밀리지 않는 초반 스타트를 보여줬고요. 지구력이 문제지만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수영 조교까지 하면서 근성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인급권에 상당히 멀어져 있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10번 프린캡스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야 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마로 10번 프린캡스를 소개를 하셨고요. 저도 덩달아 한 마리 소개를 드리자면은 3번 골드삭스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라 제가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렸는데 옥성이가 1번 게이트에서 이제 따라가다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산 마필인데 국내산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이제 부담 용량이 4.5kg가 늘어났는데 편성 자체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약해진 상황이고 뭐 김옥성 기수가 강도를 세게 올리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게 의외로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3번 골드삭스 쪽에서 배당이 터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김창식 마주의 마필 김옥성 기수가 예전에 많이 기승을 했고 배당도 많이 터뜨렸던 기억이 있는데 미어도 다시 한번 3번 골드삭스 얘도 배당권으로 연결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8경주는 2번, 4번이 이제 최저 배당이 유력시되는데요. 4번 특별스타보다는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버틸 수 있는 2번을 중심으로 해서 뭐 3번, 4번, 10번 정도에서 후차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경주는 박수홍 의원이 준비한 토요일 후반부 승부 경주죠? 네, 맞습니다. 국산군 1700m 인기마 접전 구도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 뭐 카원, 정상오름, 쌩쌩돌이, 진명깃발 여기에 뭐 지난번에 입상 성공한 해피 선세이션과 뭐 금태풍 이런 말들이 접전 경주입니다. 기본 배당도 떠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축마를 잡는 겁니다. 이 마필 중에 안정적인 축마를 잡고 세 방에 맞고는 정리가 되는 경주예요. 이 축마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발걸음이 지난번에 완전 뽀록이 났고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놓고 세 방에 맞고는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경주는 되는 말들이 많아요. 축마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만은 박수홍 의원이 입상을 확신할 수 있는 뭐 축마감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선정을 했고 후차권은 최대한 압축해서 최고의 한 수를 끌어낼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경주는요. 나대찬이가 준비한 토요일 메인 최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승부 경주로 선정한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2번 에이스 러너가 최근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인기를 모으겠죠. 인기마입니다. 저는 12번 에이스 러너를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 메인 승부 제주의 하늘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냥 태풍이었죠. 뭐. 제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예고를 드렸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12번 에이스 러너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주에서는 상승세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팔리고 조금 덜 갔던 녀석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걔가 때리면은 12번 에이스 러너는 자동빵으로 사라집니다.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만 날려버리고요.
승부 타이밍 도래한 강력한 대가리 마필의 후차권 한 3방 정도로 네.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나대찬이가 정확하게 제대로 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는요. 네. 5번 마이더스로드, 9번 정글 드리머, 네. 11번 가이아 썬더의 3파전 구도 같아요. 그쵸. 5구 열하나. 네. 선두권이 뭐 불안불안합니다. 네. 4번 와우캣도 예전만 못하고, 네. 1번 와일드 미스터리나 3번 스페셜 조이도 마찬가지죠. 그쵸. 마찬가지 말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승급전 부담 중량은 다소 높은 감은 있고 안장도 불안합니다만은 최근 1200m에서 걸출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정글 드리머. 네. 거기에 이제 고개가 다소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1200 거리가 적정 거리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난번 11번 가이아 산더 같은 경우에는 1400m 빠른 페이스 이제 바닥에서 추입을 탔던 모습인데 끝걸음이 살아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5번, 9번, 11번 중에서 축 맞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박수홍 좀 잡아주세요. 그래도 뭐 앞뒤 다 확인했던 9번마 정글 드러머가 그래도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더소드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이렇게 높은 말이기 때문에 주행이 흔들려 따라가면서 주행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펜스에 붙여서 타야 되고요. 가이아 썬더는 1200m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악선에 붙으려면 좀 힘들게 올라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9번마 정글 드리머가 2선까지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승급전에 맞았지만 1kg뿐이 감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편성이 약한 편성이고 이 3등급 경주에서 강자급의 말들과 뛰면서 완전히 살아난 느낌, 또 이 세계일보별 대상 경주까지 출전한 만큼 9번마 정글 드리머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충만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급전이지만 9번 정글 드러머를 믿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9번을 놓고 이제 5번, 11번에서 한 놈 때리고 한 놈 받치셔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마지막 경주는 송재철이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대타로 나와서 계속해서 홈런을 때리고 있는데 네. 11번 가야 선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00 짧은 거리 레이스는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외곽 게이트에서 추입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준다면은 네. 막판 탄력 싸움에서는 5번 마이더스 로드를 제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9번, 11번 쪽으로 주력 막건 가지고요. 9번, 5번에 받쳐가시면서 네. 토요경마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호 경마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